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나는 되게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일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반면에 별로 고생도 하지 않고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방법을 알면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건강, 돈, 지위도 기적같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오늘 함께할 저자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과연 이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조셉 머피 저자의 잠자면서 성공한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의 모든 해답은 잠자고 있을 때 나옵니다. 당신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8시간, 즉 전 생애를 통하여 3분의 1을 수면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법칙이죠. 이 법칙은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낮에 피로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밤에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잔다. 잠을 자는 사이에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몸은 아무것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심장은 박동을 계속하고 있고 폐 또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중요한 기관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중요한 기관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잠자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또한 피부는 땀을 분비하며 손톱이나 머리칼은 무의식 중에 계속 자라나고 있죠. 당신의 잠재의식은 쉬지도 잠을 자지도 않아요. 그것은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의 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병이 빨리 나는 이유는 의식하는 마음으로부터 방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해답은 잠자고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위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든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일 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을 갖게 될 때는 사실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다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잠든 사고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때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소개할게요. 먼저 마음과 몸을 조용한 상태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지시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발동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각을 집중하게 하세요. 의식하는 마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시도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기뻐 춤추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기분에 젖어보세요. 그런 뒤에 완전한 수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잠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해답이 나오지 않았거든 무엇이든 그 외에 다른 일에 열중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마치 제빵 틀에서 잘 구워진 빵이 튀어나오듯이 해결의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수면 상태에서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소망과 상상력 사이의 모든 갈등을 피하게 돼요. 잠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의식하는 마음이 침전됩니다. 잠재의식에 사고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때는 잠들기 바로 직전이에요. 잠재의식은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가 보다 널리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소망을 약화시키고 잠재의식에 전해지는 암시를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모든 방해나 행위, 즉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현실화된 광경을 상상하고 그에 따라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적당히 통제되고 방향이 정해지고 훈련된 상상력을 작용케 하면 사실이라고 상상하고 느낀 것은 모두 실현될 겁니다. 또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은 10,000가지 말보다 낫다. 미국 심리학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념이 지지하는 마음의 그림은 잠재의식에 의해 실현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서부의 몇몇 주에서 강연을 가진 바 있어요. 저는 그곳에 가기 전 그곳 어디에나 항구적인 장소를 정하여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먼 여행 중에서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워싱턴 스포케인에 있는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저는 긴 의자에 누워 마음을 편안히 하고 주의력을 정지함으로써 조용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뒤 나의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제게 이르기를 기도해왔기 때문이죠. 저는 마음의 눈을 통해 상상 속에서 청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실제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배우의 역을 맡아 연기하고 마음의 눈을 통해 영화를 각색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영화가 나의 잠재의식으로 옮겨져 나름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커다란 만족감과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 통의 전보를 받았어요. 중서부에 있는 어떤 조직을 인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후 몇 년 동안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 나갔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마음의 영화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신생활의 90%는 잠재의식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힘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잠재의식의 작용은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고 건설적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육체에 있어서 건축가이며 그 중요 기능을 전부 유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24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며 한시도 멈추는 법이 없죠.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돕고 있으며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생명, 무한한 지혜와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의 충동과 사고는 항상 생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깊은 확신은 의식하는 마음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확고한 신념은 당신의 병 또한 치유합니다. 한 청년이 눈병에 걸렸어요. 그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잠재의식에 관한 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왔는데 제 강연을 듣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만들어준 잠재의식이 틀림없이 내 눈병을 고쳐줄 것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가수면 상태로 명상에 몰입했어요. 그의 모든注意力은 안과 의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안과 의사가 자기 앞에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5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몇 번이고 상상했어요. 그로부터 3주일 후에 그는 지난번에 자기의 눈을 검사했던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는 의사를 도구로 하여, 즉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납득해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에 사고를 보내는 방법을 써서 이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는 신념과 기대감에 찬 사고를 자신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풀어 넣었습니다. 잠재의식이 나의 눈을 만들어 주었다. 이로써 그의 잠재의식은 그의 눈을 치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신이 지금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나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 당신이 언제나 충분히 쓰고 남을 만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단 몇 시간만 일해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노예처럼 악착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보다 잘 살고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오직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일에 기쁨을 느끼도록 노력하세요. 부라는 것은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른바 인간 사회의 부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관적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이런 말을 되풀이를 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부와 풍요라는 의식을 쌓아 올림으로써 당신의 부유의식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생활도 부유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조 수단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투자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당황하고 무기력해져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재하는 무한한 저장고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하고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죠. 인간은 본래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불을 누길 수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넘쳐 흐를 만큼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로써 나쁜 생각을 추방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 넣으세요. 그럼 잠자면서 부자가 되는 마술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꼭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우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실감을 느끼면서 부라는 말을 되풀이 하세요.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이를 되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잠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머지않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부가 마치 홍수처럼 당신에게로 밀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마술적인 힘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또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평상시에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서너 번 약 5분씩 부자, 성공, 부자, 성공 이런 말을 반복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실로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의 내재력을 표시하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내재하는 이 강력한 힘에다 당신의 마음을 연결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본질이나 성질에 상응하는 상태나 환경이 당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입으로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선 당신에게 내재하는 참된 힘을 마음속으로 확신하세요. 그러고 나서 당신이 부자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자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지니면 당신의 내부로부터 부유한 감정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부유한 감정은 반드시 불을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과 같아서 부한 마음이든 가난한 마음이든 당신이 한번 잠재의식에 미탁하거나 각인한 사실은 점차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보다 부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요, 나는 몇 달 동안 나는 부자다, 나는 끝없이 번영하고 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해왔지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서 그럴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그들 대부분의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끝없이 번영하고 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하는 마음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속 어느 곳엔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쳐버릴 만큼 나는 끝없이 번영하고 있다
라고 입으로 긍정했지만 번영은커녕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저는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나는 끝없이 번영하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한편에서 자신의 의식하는 마음에 의해 거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밖으로 주장하는 것을 전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한 것이죠. 긍정한 사실이 분명한 성공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전혀 갈등 없이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긍정은 오히려 자기의 결핍 상태를 암시한 것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죠. 당신의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당신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것이며 결코 공허한 말이나 문구는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지배적인 생각이나 지배적인 신념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되풀이하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밤낮으로 나에게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밤낮으로 나에게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자기 긍정은 결코 논외의 여지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받는 인상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젠가 매상이 잘 안 오르는 데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크게 번민하고 있는 한 실업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든 우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매상이 오르고 있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세요. 이런 충고는 그의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따라서 회사의 매상은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 나갈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담보로 잡힌 이 집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부족함과 초조함이 담긴 말을 많이 하시진 않나요?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잠재의식은 당신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당신의 욕구로 간주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장애, 지연, 결핍, 한계 등을 당신의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금액에 안 적힌 수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부유한 생각을 심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부가 들어오고 가난한 생각을 심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가난이 첨가됩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에 한 번 심어진 생각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더욱 증대되고 확대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마음속에 번영, 성공, 부, 평화 등을 주입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개념에 마음이 파묻히도록 하세요. 가능한 자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세요. 이런 건설적인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저축돼 당신에게 풍부와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왔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당신이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약 10분쯤 뒤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 두려운 생각이 들어 긍정했던 생각을 모조리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땅에다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을 다시 파보아서는 안 됩니다. 싹이 돋고 다 자랄 때까지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하죠. 나로서는 이 돈을 지불할 수 없어. 당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려 한다면 이를 중단하고 대신 이런 건설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는 항상 모든 면에서 번영만이 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항상 모든 면에서 번영만이 있을 뿐이다. 잠재의식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고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에는 무한한 아이디어가 있고 항상 그 무한한 아이디어를 의식하는 마음에 주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이와 같은 과정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부는 결코 채권이나 주식 또는 은행 예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죠. 물론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만일 잠재의식에 부는 나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라고 믿도록 하면 그 부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 필연적으로 당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가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수지 균형을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의 채무와 큰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남보다 앞선 사람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악독하기 이를 데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야. 이를테면 사기꾼이지. 이렇듯 언제나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비방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들의 번영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을 못 면하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는 대개 사람들이 한번 혼쭐이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감정인데 바로 질투가 그것입니다. 가령 당신의 예금액은 지극히 미미한 반면 당신의 경쟁자가 은행에다 엄청난 돈을 예금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질투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열이면 열 모두가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상정입니다. 이때 질투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 사람의 번영을 기뻐해야지. 그 사람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지.
질투심은 곧 파멸의 시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질투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부는 당신 쪽으로 흘러오지 않고 당신으로부터 멀리 흘러나가게 되죠. 만일 다른 사람의 번영이나 부를 보고 괴롭거나 화가 나면 그 즉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러야 합니다. 나는 그가 모든 면에서 번영되기를 기원한다. 그가 보다 많은 부를 얻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흐르던 부정적인 감정이 중화되고 이로써 보다 큰 부가 자기 자신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전력을 다해 돈을 모을 것이다. 그 밖의 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 아니다. 이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돈을 모아 재산을 쌓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신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를 잃게 됩니다. 즉, 조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 그리고 완전한 건강 등에 대한 갈망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돈에 두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돈뿐이라고 여겨 그 돈을 벌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 외에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숨겨진 재능을 참되게 표현해 보는 것,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위에 앉는 것,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에 공헌하는 기쁨 등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익히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넣을 수 있으며 거기에다 마음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표현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불리는 간단한 기술을 소개할게요. 우선 하루에 몇 번씩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쓴다. 돈은 끊임없이 나의 생활 속에 순환하고 있다. 나는 그 돈을 기꺼이 손에서 풀어 놓을 수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이자가 붙어서 다시 내게로 온다. 돈은 정말 좋은 것이다. 내게로 돈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온다. 나는 돈을 넉넉하게 쓴다. 나는 나의 이익과 나의 마음의 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쓴다. 돈은 끊임없이 나의 생활 속에 순환하고 있다. 나는 그 돈을 기꺼이 손에서 풀어 놓을 수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이자가 붙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돈은 정말 좋은 것이다. 내게로 돈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온다. 나는 돈을 넉넉하게 쓴다. 나는 나의 이익과 나의 마음의 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오늘은 조셉 머피 저자의
잠자면서 성공한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는 평상시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잠들기 전에 생각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꿈에도 나와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꿈의 내용이요. 그러고 잠에서 깨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주로 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 때가 있거든요. 잠재의식에 주입된 것이 꿈에 나오면 깼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거나 잘하고 있다는 안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책에서는 나도 모르게가 아닌 잠을 자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올바르게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머피의 책이에요. 머피 박사의 책들은 믿고 보는데 잠자기 전에 관련된 활용법들에 초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가 되어서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오, 소장 각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내면의 마음이 올바르게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든 건강이든 인생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원하는 삶을 그대로 실현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이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면서도 원하는 삶을 실현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